심사위원분들이 누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는. 진짜 궁금해요. 진짜. 누가 나올까? 올라가겠어. 오 뭐야? 뭐야? 어? 누구야? 누구야? 아닌가? 박가면 배우님인가? 아닌가? 우와. 시즌 4라니. 맞네. 맞네, 박가면 배우님이네. 오 마이 갓! 대박이다. 참가자에서 출연 심사위원으로 그냥 내 운명일까 나만 몰랐던 걸까 그 눈을 떠 지옥 같은 내가 갈게 기다려 그분처럼 지혜롭고 올해의 신상 조연상. 자, 나무 주연상. 박강현님. 노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정말 잘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네요, 저는. 얼마나 떨렸어? 저 마스크 있잖아요, 팬텀 마스크가 이렇게 열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들어왔는데 진짜 집에 가려고 저기 열리는 순간? 와우. 제 인생에서 제일 떨렸어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듣기에도 너무나도 편안하고 좋았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성악가들과 같이 저는 미라클라스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다들 성악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가 팀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성악이 아닌 팝이라든지 락으로도 가고 그럴 때 되게 힘들어하는 성악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목소리를, 발성을. 네. 그렇게 변화를 시켰을 때 어떨지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클래식이라서 그렇지만 너무 좋은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약간 그런 부분인데 발성을 바꾸실 때 굉장히 계산적으로 바꾼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연결만 조금만 매끄러웠다면 완벽한 곡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팬텀싱어를 했었잖아요. 하면서 저희 팀에도 이제 성악가가 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성악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보통 마이크 없이 플레이를 하니까 마이크를 댔을 때 이 마이크 자체가 성악가들의 그 음압을 다 못 담아요. 마이크가 이렇게 있으면 양 옆으로 퍼져나가요. 녹음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정말 잘 사용할 줄 아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테크닉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고음일 때는 음압이 엄청 세잖아요, 성악가들은. 그럴 때는 사실 조금 떼주면은 훨씬 더 소리가 아름답게 블렌딩 된다고 저는 느꼈고, 도입부 같은 아주 작은 부분 거기를 말하듯이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조곤조곤하게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무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강현 프로듀서님. 예. 듀엣 무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레전드 무대들이 많이 탄생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트리오 이상 가게 되면 서로 내려놓아야 될 부분도 많고 사실 곡 안에 그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킬링 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 파트를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듀엣이 가장 서로 크게 양보하지도 않고 서로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무대이기도 하고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그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말하기엔 좀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시즌 2 당시에 이충주 씨하고 같이 듀엣 미션을 했었어요. 네. 꽃이 피고 지듯이라는 노래로 다를 수 없어 왜 14팀 중에 1위를 차지했었어요. 1위를 차지했었어요. 총점이 제일 높았어요.
예. 그 얘기를 꼭 해달라고 또 사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끼워 넣어봤습니다. 예. 그 옴무88 팀에게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지만 그 곡이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가 되게 잘 느껴졌어요. 사랑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어떤 쓸쓸한 하지만 로맨틱한 두 남자가 정처 없이 달을 바라보며 그녀를 생각하며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곡의 뉘앙스를 되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점은 중간에 이제 노래 부르면서 앞으로 나오시고 어떤 동선의 시도를 좀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더 하셔도 재밌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곡이 그렇게 무거운 곡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웠고 하지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 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대부가 생각날 정도로 심각하고 강렬했거든요. 그리고 파워도 있고 그 중간에 해찬님이 뭐 거의 3단 고음 하시는 부분에는 아이유가 생각날 정도로 되게 강렬했는데 약간 투박함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의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투박함 안에 조금 섬세함이 있었다면 이 곡 자체의 다이나믹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강렬한 노래 잘 들었습니다. 뼈가 저렸습니다. 네. 네. 저는 이 무대를 보면서 제가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느꼈거든요. 세 분 혹은 네 분 혹은 듀엣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이탈리아어로 된 노래를 부르는데 왜 이렇게 아름답지? 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팬텀싱어의 팬들이라면 충분히 좋아할 만한 그런 무대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저는 특히나 좋았던 점은 화성이었어요. 그 화음을 쌌는데 우리 셋이 무조건 함께 갈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되게 잘 보였고 너무 좋았는데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표현력 무대에서 예를 들어서 이혜준님 같은 경우에는 한 120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견님은 한 90 정도, 해찬님은 또 한 100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밸런스도 잘 맞으면 이제 셋이 좀 더 같이 호흡한다는 게 더 잘 느껴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했을 때는 첫 사중창에서 정말 좋았던 기억밖에 없었거든요. 넷이 굉장히 돈독해지고 형제애도 생기고 그동안 쌓여왔던 전우애도 생기고 그랬는데 사중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넷이 마음을 맞추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넷이서 한 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네 명의 마음이 가장 잘 화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거네. 이번 무대를 보면서 곡 자체가 너무 좋긴 한데 곡의 감동보다는 이기기 위한 선곡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곡의 구성이 처음에 한 명씩 개개인의 이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넷이 하나가 되고 화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용한 부분이 나오면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시켜주고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단계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어떤 팬텀싱어 곡의 구성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지만 조금 더 신선함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더 도전적이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곡의 구성이나 곡이 굉장히 참신하고 좋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중창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좋은 곡을 골랐으면 그 곡의 음역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미라클라스 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바리톤의 음을 맞춰요. 그 위를 이제 테너가 쌓기도 하고 밑을 이제 베이스가 받쳐주는데 오늘 본 무대는 이 갭이 너무 커가지고 특히나 광진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답답해 보이셨어요. 그게 창법을 바꿔서 그러신 건가요? 음역대는 괜찮은데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발성으로 하기도 했고 중간에 막 정신을 못 차려서 인이어가 막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광진 씨가 항상 저희 귀를 이제 시원하게 해주시던 그 광진 씨 특유의 정말 보석 같은 그 목소리가 없었던 게 조금은 아쉬웠어요. 저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파워풀한 곡보다는 좀 더 섬세하고 서정적인 곡들이 훨씬 더 잘 어울리시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엄청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무대였는데요. 확실히 이게 경쟁이잖아요. 팬텀싱어 4가 경쟁이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 해왔던 곡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 과정에서 힘이 좀 투머치하게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원 씨가 아까 최고음을 낼 때 넷의 밸런스도 좀 무너지고 사실 제일 처음에 아카펠라 부분 너무 좋았거든요. 그 감동을 뛰어넘는 부분이 뒤쪽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전 무대에 내 자신을 뛰어넘자 이런 마음도 있으셨겠지만은 어떤 것이 잘 좋게 들릴까를 한 번 더 고민하시면은 다음 무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 관문까지 오게 되면 오늘만 버티면 나는 더 이상 떨어질 일이 없구나. 그렇죠. 사실 매 라운드마다 한 라운드만 더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만큼 훨씬 더 그 부담감은 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욕심도 생기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좀 더 많이 긴장하게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긴장되면은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도 잘 듣고 우리 팀이 지금 밸런스가 잘 되고 있나, 우리가 화합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이 무대를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신곡들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커버를 하거나 레퍼런스가 없잖아요. 그런 곡을 과감히 시도해 주신 점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점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잘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를 맞추고 내가 튀지 않고 넷이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줄어들 땐 줄어들고 힘있게 밀어붙일 땐 또 밀어붙이는 그런 다이나믹 완급 조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승원 씨가 처음 첫 소절을 내뱉을 때 옆에 이제 정원 프로듀서님이랑 좀 깜짝 놀랐는데 확실히 승원 씨는 이런 서정적인 곡에 굉장히 조금 특화돼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 자체가 조금 감미롭고 로맨틱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웃음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진원님과 혜준님은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조금 깎아가면서 그 노력이 제 가슴을 좀 울렸던 것 같고, 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지금까지 봤던 승민 씨의 모습 중에서 가장 조금 편해 보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네, 그런 무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보내줘요. 네 명이서 같이 이제 소리를 모을 때 네, 그런 무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감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명이서 같이 소리를 모을 때 그런 거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제일 작은 데시벨로 불러보고 제일 큰 데시벨로 불러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넷의 목소리가 가장 잘 묻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을 잘 찾으시면은 조금 더 아름다운 화음, 완성도 있는 화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